가족 관계에서 독립성만큼이나 핵심적인 요소는 친밀성입니다. 가족끼리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지 않거나 서로 무관심한 건 부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지나치게 친밀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가족끼리 친밀하면 그만큼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 관계도 과유불급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통제 욕구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의도가 선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끼리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는 정도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는 개인과 개인이 연결된 사회적 관계입니다. 핏줄, DNA 등 여러 표현을 보태며 가족 관계를 대단히 특별하고 숭고한 관계로 여기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히려 상대가 가족이라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현대 가족의 특징 중 하나는 가족 관계가 이전만큼 견고하지 않으며 구성원들이 서로 등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전 세대보다 가족 간의 친밀성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타인과의 끈끈한 관계에 대한 갈증을 느끼죠. 문제는 이 갈증의 정도와 타이밍이 가족과 맞지 않을 때 가족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족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은데 가족이 나를 밀어내거나 다가가기조차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고독하다. 가족의 기쁨이 내 기쁨은 아니다 라거나 내 가족이 가족 같지 않고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멀어지기도 하더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친밀성이 낮거나 친밀성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가족 관계는 마치 시소를 타는 것처럼 엇갈리게 됩니다. 시소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내려가야만 반대편에 앉은 사람이 올라가죠. 그렇게 서로 순서를 바꿔가며 감정이 엇갈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시소에 함께 타 있지만 함께 하늘로 올라가며 기뻐할 수 없고 내가 올라가려면 상대방이 저 아래로 내려가야만 하는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친밀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반대로 친밀성이 너무 높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한 덩어리로 밀착됩니다. 가족의 모든 관계 중 가장 우선인데다 좋은 건 가족이랑만 같이 한다는 조건을 전제하니 자유가 없고 숨이 막히는 관계죠. 이러한 가족 관계는 피부를 떠올리며 친밀성을 조율해야 합니다. 로션이나 크림 같은 윤활제 없이 피부를 계속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벗겨지면서 피가 납니다. 벗겨질 때도 아프지만 벗겨진 이후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진물만 계속 흐르겠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성이 지나치게 높아 오랜 시간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붙어 있다 보면 관계에 상처가 나고 진물이 흐릅니다. 게다가 친밀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했기에 자력으로 멀어지기도 힘들죠. 오히려 누군가 멀어지려 하면 배신감을 느끼며 어떻게 네가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냐라는 식으로 마치 가족에게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지 않는 이유는 관계의 살갗이 다 벗겨지고 진물이 나는데도 관계를 유지하도록 위에서 꽉 짓누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족들이 서로 가깝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 비밀이랄 게 없나요? 그렇다면 가족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도 결국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적 공간과 사생활 없이 모든 걸 공유하는 관계가 과연 건강할까요? 그건 일종의 강박입니다. 사생활을 비밀, 감추는 것이라고 칭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한 관계에는 비밀 같은 게 없어야 한다고 여기는 병리적인 상태인 거죠. 관계에 깊이 몰입해 있다면 상처가 도통 낫질 않아 진물이 흐르더라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친밀성이 높은 가족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와 적절하게 분리되고 자아를 인식하고 성장해야 할 시점에 부모와 자신의 정체성을 분리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모시고 살면서 쩔쩔매거나 자식이 부모기에 눌려서 어정쩡한 상태로 융합됩니다. 가장 처음 맺는 관계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니 성공적으로 다른 관계를 맺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친밀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족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족 신화란 가족이라면 응당 이래야 해라고 믿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말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뭉개지면서도 떨어지지 못하는 가족은 대개 가족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되기 위해
가족들을 끼워 맞추다 보면 의사소통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가족이라면 무조건 서로를 돌봐야지, 가족이라면 무조건 말 잘 들어야지 같은 생각 또한 가족 신화입니다. 왜 가족이라고 무조건 서로를 돌봐야 하죠? 가족이라고 무조건 희생해야 하나요? 가족이기에 특별히 신경 쓰고 흔쾌히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인 책임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신화는 가족을 챙기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여기도록 만들죠. 가족 신화는 이를 강화하고 강제하려고 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통해 견고해집니다. 보통은 부모가 그린 가족 신화에 자녀들이 끼워 맞춰주게 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생각을 주입하며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고립시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세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족 신화를 쇠뇌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입니다. 어릴 때부터 독립하는 건 부모를 버리는 일이야, 혼자 잘 살겠다고 독립하는 건 큰 잘못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결국 가족 관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챙기느라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문제는 가족 신화를 쇠뇌하는 과정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라고 본인까지 속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자녀 입장이라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너무 강력한 가족 신화를 가지고 있거나 본인이 가족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가족을 학대에 가깝게 짓누르고 있다면 유일한 해법은 집을 나오는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날 용기가 있다면 가족 신화로 인해 일그러진 가족, 구겨진 종이처럼 상처 입은 가족에서 벗어나 삶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슬라임과 같습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고 틀에 따라 모양이 변하죠. 가족은 인생 최초의 거푸집이지만 우리는 그 모양대로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이 쇳물이었다면 첫 거푸집 모양대로 굳으니 살아가며 마주하는 다른 거푸집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거푸집에 맞춰 자기 자신을 무참하게 깎아내거나 거푸집을 망가뜨리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슬라임과 같기에 어떤 거푸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꺾고 용기 있게 행동하세요.